토요를 하는 중이었죠. 수리퉁기에 보면 반환이니 이거정하며 이건호하니라 그래서 자 194쪽입니다. 이 반환에 대해서 그간에 쭉 그 해석한 학자들은 전부 다 그냥 머뭇거린다, 주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둔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시작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 둔자 어려울 둔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를 맞이해 가지고 다들 어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뱅글 맴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바르게 거처함이 이롭고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라고 했는데, 그럼 초구가 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그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예요? 저 구호의 임금이 저 밑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아래쪽에 후를 세워서 다스린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새롭게 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글자로 표현하자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설일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근거지 집안 근거지라 할 때 보통 집안이라라는 말 쓰죠. 그 집안이라라고 할 때도 자 이 반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반자는 도울석자도 쓰고, 그 다음에 이 혈자도 그릇명자로도 쓰고, 그 다음에 나무목자로도 씁니다. 다 세 개가 통하는 글자로 보고요. 통하는 글자로 보고, 그 다음에 통하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그 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은 그렇고, 그러니까 반은 기본 바탕 집안, 어쨌든 집안 개념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표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디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표지석 하나 세워가지고, 이 표지석을 보통 이후에는 뭘로 세우느냐면 돌멩이로도 세웁니다. 돌멩이로 세우고 그 사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돌멩이는 나무를 끼워가지고 여기가 어디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그 건축물들에서는 주로 뭘로 그러니까 예전엔 이게 우정국 있죠. 그러니까 우표절 이렇게 파발들이 쭉 가다가 쉬는 그 숙소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그 역을 가리켜 주는 것이 바로 요건데, 후대는 이게 장식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무늬 새기고 일단 구름 문양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폐방으로까지 발전되는 그건데요. 원래는 그 표대가 되고, 그래서 우정표라 보면은 설문에 보면 이거를 우정표라 표현했고, 정자가 정자가 이상하다. 하나 둘 셋 우정표가 되고, 그러니까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 표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를 표현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척 입이환이라 거기다 그 서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설문해자를 해석한 서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두 개를 표대를 세운 것을 환이라 표현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은 그 표에 그 사각에다가 큰 나무를 세우고 그 사이에다가 방판, 그죠? 네모난 이를 판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환표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양쪽에다가 그 이름을 써서 여기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 환인데요. 자, 그런데 이 환반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주비산법이라 지난 시간에 아마 나눠준 여러분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주비산법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환희공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아까 페이지로 보자면은 5쪽에 보면은 환희공반하여 득성 3, 4, 5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빙글빙글 돌면서 반을 공통으로 하여서, 자
오쪽에 보면 빙글빙글 돌면서 반을 공통어로 하면서 3, 4, 5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보면은 반이라고 하는 것은 동려 반환지 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환의 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술의 둔기에서 나오는 반환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환이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역은 자 역사적으로 그죠? 그 역사의 근거에서 쭉 그 이론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볼 겁니다. 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이고, 자 복희 씨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64개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주역의 음양보를 만들고 64개를 만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때를 정하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정치의 대경 대법을 바로 64개 속에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천팔계 방위도 방식으로 해서 쭉 유지되어 오다가, 자 이 방식이 한번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자 인류 역사상 아마 미중의 그 대재난일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노아의 홍수 시기가 되고, 자 황하문명권에서 서경에 정리된 바로 요임금 때 나오는 그 대홍수가 되는 거죠. 이 대홍수 시기를 맞이해 가지고 자 이걸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제 문명의 가름길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다행히도 요라고 하는 분이 자 통치를 하시고, 그때 그 요가 바로 누구냐면은 곤을 발탁을 해서 치수 사업을 했지만은 결국 9년간에 걸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 아버지의 그 실패 원인을 찾은 바로 우가 그 다음으로 그 치수의 총 책임자가 되어서 9년 만에 바로 그 치수 사업을 이룹니다. 아까 그거를 우리가 그 뭐라고 표현하면 평수토라라고 한 내용이었죠. 평수토라. 그래서 그 평수토의 과정, 그러니까 지금 건곤에 그저 이 체가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인류 문명이 다시 한번 새롭게 위기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를 바로 술의 둔기에다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지금 비가 내리면서 아래가 지금 땅이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치수사업의 총책임자가 했던 일이죠.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토목공사입니다. 대토목공사가 되는 거죠. 그 전 국토를 다니면서 물길을 뚫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그냥 삽질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측량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뚫어 가지고서는 자 물길을 내고 산을 어떻게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서경도 봤지만 우리가 우공편에 이 치수사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복제도를 두었다 그랬죠. 요임금에 있는 오복제도를 조금 다시 더 도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필복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다시 더 돕는다라고 하는 위에, 자 이 필복제도까지가 보태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전법의 개념으로 표현했을 때, 자 가운데가 뭐가 돼요? 그 임금님의 그 도읍지가 되는 거죠. 도읍지가 되고 경기라고 해서 전복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리 해서 쭉 요걸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한데 딱딱 자르기는 힘들죠. 그러나 대략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계신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500리를 계속 측량을 하는데, 이거 무슨 수로 측량을 하냐 이 소리죠. 말이야 우리가 500리라 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이미 뭐냐면은 측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발달되는 거예요? 수죠. 수학입니다.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천지 자연의 그 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상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수가 도출이 되고, 그 수 속에서 바로 이치라고 하는 건 다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그 치국의 도를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주역 속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주역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 수리 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 저기 어디냐면은 개사전이 아니라 설계전 제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석자의 성인지 자격냐에, 그죠? 옛적에 성인이 자 역을 지으심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상을 보고, 그러니까 유찬어 신명이 생시하고, 그죠? 극히 신명을 자 도와서 시초를 내고, 제가 아마 설교전 할 때 여기 가서 설명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삼천양지의수라 이렇게 표현했죠. 삼천양지의수, 하늘을 셋으로 하고 땅을 둘로 하여서 여기다가 수를 의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주비산법을 보는데 반드시 요 대목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대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서경에서 공부했던 무슨 내용이냐면 율도량형 있죠. 율도량형 천자문의 그 부수, 우리 천자 부수에서도 나오는 부수의 맨 마지막에 17번째 17획이 뭐가 되냐면은 약이라라고 하는 글자였죠. 그 약을 보통들 자 그냥 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경에서도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책력을 만들고 그 책력의 바탕을 하여서 그 다음에 12율려를 만들고, 그럼 율려를 만드는데 기본이 뭐냐면 황종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황종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만드는 기본 틀이 바로 뭐냐면 약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이게 흔히들 뭐 피리약 하는데, 그 피리약이라고 하는 것은 황종관을 만드는 요 방식입니다. 그럼 최초에 이 그 모양 하나만 만들어 두면 나중엔 이걸 가지고 가감승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감한다라고 할 때 뭘 방식으로 한 3분 손익법 쓰는 거죠. 3분 손익법, 그 다음에 격팔상세법 쓴다라고 해서 서경에서 그 살펴보았을 겁니다. 요거 다 들어가야 지금 주비산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3분 손익해서 궁상각 지우에서 오음이 나오고, 격팔상생법으로 해서 12율려를 이렇게 쭉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수로 표현하자면은 38목도 내행이라고 하는, 나중에 풍수한께서도 나오지만은 하도수에 바로 38목해서 만물이 그 생하는 이치를 바로 이제 그 악기를 만드는 데도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도량에게 가장 기초 단위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약을 하나 만드는데도 뭐가 적용되면 삼천양지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체가 되는 것이 되고 모두가 다 공유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은 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1을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하늘이다 라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표현했으니까, 자, 1을 지름으로 할 경우에 둘레가 얼마가 되냐면은 3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되고, 땅은 얼마가 되냐, 똑같이 1을 기본으로 해서 4가 되는 거죠. 4가 되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부호 1로 표현하고 땅은 음부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1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3 개념으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석삼이라 표현하지 않고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까닭은, 하늘은 모든 곳에 끼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하늘을 셋으로 한다라고 하는 3자를 3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국은 둘레가 얼마가 되나요? 4가 되는 거죠. 4가 되지만은 자, 음으로 해서 두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양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라고 하는 것은 삼천양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럼 삼천양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1, 2, 3, 4 다 나오죠. 그래서 자, 2와 3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 이 사이에서 5라고 하는, 5는 바로 하늘과 땅의 조화 작용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수를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가 기본적인 중심 환극이 되고, 그 5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하나 더해서 6, 둘 더해서 7을 해서 하도수에 6, 7, 8, 9, 10이라고 하는 바로 성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방식으로 해서 쭉 나누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삼천양지의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관, 변어, 음량이 입괴하고, 그리고 음량의 변화를 살펴서 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반류여 강류의 생유하니, 그리고 이제 효를 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하고자 하는 거였느냐, 여기 핵심이 바로 여기라 그랬죠. 화순의 도덕이 이어 의하며 이게 되죠. 자, 도덕에 화순하면서, 자, 이 도덕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두루두루 천하를 화합하게 하고 바로 뭐예요? 천지잔의 이치에 순하게 만드는 것, 순하게 하는 것, 순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의리에서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화합하는 정치를 목표로 해서 천하가 다 화합하는 걸 목표로 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성이죠. 국리진성, 그 이치를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러니까 국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문지리, 그죠? 천문지리,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하여서 그 다음에 그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을 다 발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주역입니다. 그래서 국리진성하여 이지어 명인이라 그래서 군자가 바로 그 하늘의 명을 따라서 본분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앞에서 설계전에서 의지, 의수, 이 의잖아, 의수대, 의수라고는 홀수니까 짝수 개념까지 다 들어가죠.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그 뭐를 보냐면은 그 주비산법을 보셔야 될 겁니다. 주비산법은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지난 시간에 어디냐면은 서문은 한번 쭉 봤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좀 오타가 좀 번역 잘못된 거 있으니까 수정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언제 나온 내용이냐면은 자, 그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천하를 통일을 하고 난 뒤가 되겠죠. 천하를 통일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은나라의 현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옛적에 주공이 문어 상고할, 주공이 자, 상고에게 물어 가로되 절문호 대부 선수야라. 여기 제가 번역 잘못해, 옛날 거 해놓은 걸 그대로 제가 해가지고 지금 그 주공이 상고에게 물어 가라사대 내가 은연중에 이렇게 하세요. 은연중에 대부가, 그죠? 은연중에 대부가 술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젊은이니까 은연중에 들었다. 무엇을? 대부가 선수, 대부가 술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시 말해서 상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학에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고 밑에 보면은 주석에 보면 주공의 성은 희고 이름은 단이니, 우리 뭐 주발은 뭐죠? 그 희단이죠. 무왕지 제라. 자, 은나라를 멸한 바로 주나라의 첫 번째 천자인 무왕의 동생이라. 상고는 주시현대부니 선산자야라. 상고는 주나라 때의 현대부인데 자, 이 수학을, 계산을, 셈을 잘하는 자이라 그랬는데요. 주나라 때의 현대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아마 주석을 달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말에서도 내리기 전에 그 몇 가지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 혁명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제사를 지내게 쭉 가기에 앞서서 뭐를 했느냐면은 기자의 그 무덤에다가 그저 봉분하라 명하고, 아니 기자란다, 비간에 봉분하라 명하고, 그 다음에 기자를 기본적으로 자, 사면복권 시켜주고 먼저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에 내려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용이라라고 하는 은나라 현대부인 그 상용이 사는 마을에 그 이른바 정려문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기는 현인이 사는 곳이다. 상용이 누구냐면은 상용은 누구예요? 무왕이 혁명을 하기 전에, 그리고 미자, 기자, 비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까라고 회의하기 전에 이 사람의 그 현인으로서 뭘 했냐면 이렇게 놔두면은 백성들은 계속 도탄에 빠지고 이게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권력을 갈아엎읍시다 라고 해서 이른바 혁명을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하고 당시에 이제 힘 있는 세력가들 만났을 때 만약 거기서 부딪혀요. 할 수가 없다라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아, 난 그럼 이런 세상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나중에 태행산으로, 태양산이라는 거죠. 태양산에 그래 은둔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둔하고 그 나중에 그러한 소식을 접한 바로 무왕이 가는 김에 예전에 은나라의 현인인 상용이 살았던 마을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정려문을 세우는데요. 그 상용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 상고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은나라 때 아마 천문학자 내지는 아마 수학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현인들이 지금 주나라에 발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나라가 원래 그 수학을 잘하는 그 나라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은나라 때 우리가 그 정립이 되는 것이 정전법이죠. 정전법인 조법이 완성이 되는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라 때는 그 기본적인 공법 체제였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쭉 통틀어 가지고 야 여기서 알곡이 얼마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총체를 합산해서 평균 내 가지고 대체로 그런 양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은나라 때는 그 공법 철폐하고 아예 뭐가 되냐면은 공전사전 체제를 확실하게 나누죠. 그래서 공전만큼만 요거는 그대로 세금이 되고 사전은 철저하게 개인 소유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법이죠. 그래서 한 집안당 기본적으로 70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땅에 이제 좋고 나쁨, 가족 수에 따라서 이제 묘, 일항은 늘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70묘씩 나눠주고, 그래서 무왕이, 그러니까 이 정전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냐면 토지 측량법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을 보고, 농사 때 정확성을 이렇게 기했으니까 언제 홍수가 올 것이고 아니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천문과의 그 거리 관계도 잘 했고, 그 이제 무왕이 은나라가 멸망하고 자 주나라가 섰을 때 바로 뭐냐면은 주나라는 은나라의 제도를 뭐예요?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하였다. 그리고 은나라의 옛 법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나라의 조법을 이어받아서 주나라는 바로 철법을 세운다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전법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 측량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측량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주비산법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 나온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이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천문학이 발달되고 그래서 주공위는 거총재요. 주공의 자리는 총재이고 덕즉 지고상하고 덕인즉 지극히 고상하고 자 비기 자목하여 자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죠? 스스로를 낮추면서 스스로를 길러서 그 다음에 그 하학이 상달하니 아래에서 배워서 위로 통했으니 자 이것도 공자가 나는 그저 하학이 상달이라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여서 아마 당나라 때 학자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그 일반적인 것임에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상고가 수학을 잘한다 했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청문 고자 포의 입 주천역도 하노라 그랬죠. 청컨대 옛적의 포의씨가 바로 주천역도를 세운 것을 묻노라. 도대체 하늘까지 거리를 어떻게 재고 그래서 그 도수를 어떻게 헤아렸는지 이거죠. 그래서 묻노라 그랬습니다. 포의는 사망지 1이니 사망은 복희씨 신농씨 누구예요? 제곡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의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기서 복희씨가 사망의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사마천의 사기에 근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복희씨 그 다음에 뭐예요? 신농씨 수인씨 이렇게 됩니다. 사마천이 쓰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의 하나이니 시획 8궤한데 처음으로 8궤를 그었는데 이 상고 선수 능통호 미묘하고 상고가 수를 잘하여서 자 은미하고 그죠 미묘한 데까지 능히 통하였고 다로 무방무대 부종무유 불현하니 여기 또 해석이 조금 좀 더 붙여야 될 겁니다.
무방, 방소도 없고 큼도 없는데, 그죠? 큼도 없어서 부종, 하나로 모으지도 못하는데도 이에 대해서 통달했고, 그러니까 무방무대라라고 하는 것은 방소가, 그죠? 방소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커서 어디라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고, 무대, 너무나 커서 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막대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방소도 없고, 그 다음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로 모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유불현하니, 자, 어두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어두움도 없다라는 건 어둡고 밝음도 없이, 그 어두움도 없다는 너무나 어둡고, 그죠? 아득하여서 이겁니다. 너무나 아득하여서 드러나지 않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그죠?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에 통달하였으니, 문, 포희, 입주, 천력, 도와, 운장부지 법이라. 그래서 통달하였으니, 그래서 복희씨가 세운 주천역도와 그다음에 장부의 그저 운행의 법을 묻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새로운 단어 하나 있죠. 장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풍례 뭐죠? 그 풍괴 같은 경우에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장부라고 할 때 우리 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통에서 이미 공부했고 19세 칠륜법을 일장이라 표현했고 그것이 4번 거듭된 것을 일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장법이니까 천도의 운행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부의 운행의 법을 자 물었노라. 어떻게 해서 하늘의 그 별자리 이동들을 측량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다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괄 고자의 포이시 왕천하야의 앙즉 관성어 천하고 부즉 관법어 지라하니 바로 차지위하라. 자, 이 주공이라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주역의 효사를 다룬 분이죠. 그리고 이제 공자가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옛적에 포이시가 천하의 왕할 적에 우러러서인즉 하늘의 상을 관찰하였고 구부려서는 땅의 법도를 살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이름이라. 어떻게 해서 하늘에 그저 저 천문을 보고서는 그것을 전부 그저 기록하고 이리 정리했는지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자 포이시의 그 주천역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주공이 한 말이 재밌죠. 부천은 불가 개이 승이요 지는 불가 득척촌이 도하니 청문 수안 종출고 그랬죠. 무릇 하늘은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죠. 땅은 뭐냐면은 척촌이니까 자가 되는 거죠. 자로 잴 수도 없으니 척촌이 도, 잴 도자가 되겠죠. 자도자가 되니까 척촌을 가지고서는 잴 수도 없는데 청컨대 수가 안 종출고 그죠. 어찌 나왔는고 그 청하여 묻건대 수가 어찌 나왔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고 현광하여 무게 가승이요 탕호 가원하여 무가 가량이라. 여기서 헤아린 탁으로 읽어야 되겠죠. 무탁 가량이라. 그래서 아득하게 그죠. 아득하고 아주 현저하게 멀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갈 수도 없고 하원 너무나도 그저 멀고도 멀어서 넓고도 넓어서 멀고 멀어서 가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헤아려서 측량할 수가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때니 상고가 말하기를 뭐라냐면 수의 법은 추러 원방이요. 수의 법은 바로 원방에서 나왔고 그랬습니다. 자 원방이라 라고 하는 개념을 밑에 이제 주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 그래서 원방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씀하신 바로 뭐야 삼천양지 개념이죠. 삼천양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바로 원방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 그죠? 건과 곤의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주석도 한번 봅시다. 원경이 1이 주 3이요. 지금 우리가 삼천양지 개념을 지금 이제 수학자들 이렇게 해석한 거 보세요. 원의 지름은 1이면서 둘레가 얼마가 된다? 3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일이 잡사요. 둘을 잡자죠. 그 네모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지름이 1이면서 둘레가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그래서 신원지 주의 위구요.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펴서 뭐를 삼았냐면 9를 삼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둘레를 펴서 9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에서 표현하면 짧은 변입니다. 자, 이 원의 둘레를 펴서 9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뭘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 되면 또 하도수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아도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땅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수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들어오죠. 그래서 성수인 6이라고 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6 땅속으로 양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입이 되고 땅속으로 양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천택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만물이 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자라 건원이여 만물이 다 시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둥글 펴서니까 자, 그럼 9를 요로 삼을까요? 요렇게 삼을까요? 요거 판단해야 되겠죠. 바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늘은 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9가 요렇게 되고, 양기운이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은 모든 만물을 다 들어 올리죠. 이게 되죠. 그래서 9는 자 3이요. 9는 3이요. 여기는 고라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요 원리예요. 요 도형을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도수의 근거에서 항상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은 하늘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양기운을 받아서 땅은 만물을 다 올린다, 높인다라는 요 표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표현한 것이 바로 그래서 신원지 주의 위 구요죠. 원의 둘레를 펴서 구로 삼고, 그 다음에 전방지 자비 위 고하여. 그러면은 방의 둘레를 이번에도 쭉 펴서 하나는 친으로 썼고 하나는 전으로 썼죠. 쭉 펴가지고 고를 삼아서 고를 만들어서 공결일각 야 어조사 야자를 읽으셔야 되죠. 그럼 공이 함께 그 한 각을 맺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각에 둘이 해서 이렇게 해서 둘이 만들어서 한 각 이렇게 해서 맺었죠. 요 각 하나 나왔죠. 한 각을 만들었는가 하고, 그리고 적현오는 그런데 현이 그 5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때 적자는 마침 뭐 이런 뜻이죠. 바로 그 현내 5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 원방을 다스린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 4 그래 되면 여기가 5가 되죠. 피타고라스의 성리 A, B, C 이렇게 표현했을 때 A 자승 더하기 B 자승은 뭐다? C 자승. 우리 이렇게만 내내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기본적으로 자 5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3, 4, 5가 되는데 수의 가장 우리가 그 면적을 선분이 쭉 있다가 기본적인 최소의 그 면적을 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면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모이면 4가 네모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모든 수는 하늘을 1로 하고 땅을 2로 해가지고 다시 3, 4, 5의 그저 가장 기본 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수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 1, 2, 3, 4, 5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기본적인 생수라고 하는 거죠. 이 삼각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가 진전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삥 돌리면 되겠죠. 일단 먼저 설명을 먼저 대략 해놓고 나서 할게요. 돌리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빙글 돌리면은 요게 나오죠.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돌리면은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은 자 사방으로 쭉 표현하자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있으면 이쪽에 또 하나가 생겨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 생겨나고 여기 하나 생겨나는데 바로 그러면 가운데 공간이 요게 생기는 겁니다.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던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공통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리면 바로 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로 표현하자면 이거 얼마가 돼요? 7이죠. 여기 3, 여기 그죠? 3, 여기 또 1이 되니까 그죠? 7이 되는 거죠. 7이 되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공자가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9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책수는 49라라고 할 때
천도에서 1부터 오용십작의 그 원리를 가지고서는 표현하고 하도수로 표현하자면은 아니 낙서 구궁수리로 표현하자면 오용십작 개념에서 이제 50의 대연수로 펼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는 땅에다 쓰는 건 49책이죠. 49책이고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학자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쓰는 책 수는 뭐냐면 48책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운데 요거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고 49 해가지고 가운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48책이고 실제적으로 48번째 주역의 괴명이 바로 정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괴를 뽑을 때도 기본적으로 50개 되어서 기본적으로 천도 하나 이렇게 황극 하나 내려놓죠. 그리고 두 개 양쪽에 음양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땅의 수 하나에서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48개를 가지고서는 이 실질적으로 점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다. 실제적인 책 수는 용책은 바로 48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연지수 50과 주역의 그 점치는 방법은 공자가 뭐예요? 그 책력의 원리로 해서 쓰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바로 우가 치수 사업을 했던 바로 토지 측량법에 근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현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원주율을 구하라라고 할 때 현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현을 오라고 하는 것은 원방야 바로 원방을 다스린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원방을 다스리는 것인가. 그 원방을 이제 바르게 하여서 그러니까 천원 지방을 바르게 하여서 다스린 것인가 이런 뜻이겠죠. 경이라고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통지 율고로 그죠. 그 서로 간에 상통하는 서로 간에 통하는 비율이므로 왈 수지 법주로 원방이라 법이라고 수의 법이 바로 원방에서 나왔다라고 하느니라. 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형이요 하늘과 땅의 형체이고 음양의 수라 그죠. 하나는 원방 하나는 동그라미 네모라고 되니까 바로 3과 4라고 하는 거. 3은 양이요 4는 음이 되는 거죠. 연즉 주공지 소문 천지하여 그렇다면은 주공이 천지를 물은 것이고 그죠. 천지에 대해서 천지를 도대체 어떻게 측량을 해가지고서는 그죠.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큰데 그걸 어떻게 측량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상고 진 원방지 형하여 상고가 원방의 형체를 펼쳐서 이현기상하고 이로써 그 상을 나타내고 인 기우지 수하여 홀수와 짝수의 수로 인하여서 이제 기법하니 이로써 그 법을 지었으니 소위 언약 지원 미묘 유통의니라 그죠. 그래서 이른바 자, 지원 먼 곳 멀고 그 다음에 은미하고 미묘하고 그 다음에 극하면서도 그 통하는 것을 그죠. 언약이죠. 간략하게 가르쳐서 간략하게 가르쳐 말한 것이라 약지가 되니까. 그래서 원추로 방하고 그러면은 원은 방에서 나오고 방추로 구하고 그러면 원은 방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가 되겠어? 방에서 나오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자 하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그냥 잴 수가 없고 일단 원은 방에서 나온다라는 요거 자체를 요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참 이거 제가 그려보는 거 집에서 콤파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지름으로 여기가 지름이 돼야 되겠죠. 지름이 돼서 한 바퀴 삥 돌고 그러면서 이게 제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방어 출하고 보니까 원은 방에서 나오고 방을 내고 하는 게 맞을까요? 원은 방을 내고 그죠?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원은 방을 내고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고 방을 내고 방은 구를 내고 자, 요 대목이 좀 그 밑에 보면은 원규지 수리지 수리 이 방하니 원규의 수는 바로 방으로서 다스리고
원귀의 수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여기서 방으로서 다시니까 방에서 나오고 개념인데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주역 괴상으로 표현하자면은 지천태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은 하늘 혼자서 독립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땅과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땅의 근거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주석에서 원규라고 할 때 이 바로 동그라미를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규라고 표현하죠. 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모를 작동하는 것은 바로 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 그리는 것이니까 그림쇠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곱자, 구부려졌다라고 해서 곱자 구 이렇게 표현하죠. 구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말을 얼른 못 알아듣니까 콤파스 규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새라라고 하는 거. 그림새는 서양에서도 그 뭐라 하냐면 이거 뭐라고 하죠? 하느님의 눈 이렇게 표현하던가 영어로 콤파스를 맞나요? 하느님의 눈인가 아마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콤파스는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태극이 되고 좌양 우음 개념으로 해서 하나를 중심을 세워서 삥 돌리는 거죠. 이게 콤파스가 되고, 그 다음에 곱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꺽쇠 기역자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이제 그 각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규구의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으로서 다스리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잡, 그래서 둘레라, 방정지 물, 출지 구하니, 그럼 방정한 네모 반듯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로서 내니, 자, 다시 말해서 곱자를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는 광장례라. 구라고 하는 것은 넓이와 그 다음에 그저 넓이라고 해라 폭과 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구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9981법, 그죠? 구구법이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구구법이랑 9981 태양수를 기본으로 해서 9981에서 옛날에 그 구구단 외운다 그러면 조선 구구단은 어떻게 돼요? 9단부터 외우죠. 9단부터 외워서 맨 마지막에 2는 4, 2는 1까지만 나오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2단부터 해가지고 9단까지 하니까 무지하게 많이 공부하는데 9단부터 하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9981에서 그 다음부터는 자 89, 70이나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니 98, 70이니까 그럼 89, 72는 안 하고 그 다음에 8단은 뭐부터 하면 돼요? 88에 64부터 하죠. 그 다음에 87에 56이니까 78 여기서 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77에 49에서 나중에 맨 2단에 가면은 뭐가 되면 2는 2, 1은 1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부터 또 하고 요렇게 해서 이게 뒤집어지면은 그죠? 89, 70이나 98, 70이나 같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간략하게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요즘 초등학교는 너무너무 복잡하게 그렇지 않아도 머리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일이 그렇게 가르칠 필요 없죠. 한쪽 가르치고 뒤집으면은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구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9981법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왜냐면은 작도를 해가면서 여기를 한쪽 구로 하면 서로 곱하기 하면 뭐가 돼요? 네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땅의 넓이 구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구법이 나왔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양 수학을 가지고서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우리 거 적어놓은 거 무지 어려워요. 머리 굉장히 복잡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한 번쯤은 주요 공부하면서 이거는 한번 가장 기초는 좀 읽을 필요가 있어서 여기 정리해 놓은 건데 자 그다음에 국어의 법은 그럼 국어는 그래서 이제 짧은 변을 표현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는 긴 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각형에서 짧은 변은 구, 긴 변은 고. 또 이제 나중에 이름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국어의 법은 선지 이수 연후의 추일이라 그죠? 먼저 두 수를 알고 난 뒤에 하나를 추론하는 것이라. 그래서 맨날 피타고라스의 정리 우리 공부해 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A자승 더하기 B자승은 C자승이니까 그 다음에 B자승을 구하려면 어쨌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자승을 구하려면 C자승 빼기 A자승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최소한 삼각형에서
두 변은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변을 알아야 한 변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요걸 알거나 그럴 때 그죠? 이 두 개를 알고 그러면 요 변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먼저 두 수를 알고 난 뒤에야 추일 하나를 미룰 수가 있느니라. 현 구고 연 견이라고 해야 되네. 견 구고 연후에 구고를 보고 난 뒤에 본 뒤에 구현한데 현 있다. 이 현은 뭐냐면 빗변이라 해석을 해야 되겠죠. 빗변을 구하는데 선각 자승하여 먼저 각각 자승하여 이미 여기 나오죠. 우리가 이거 그러니까 우리 A 자승으로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역 자승 더하기 니은 자승은 디귿 자승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먼저 각각 자승하여서 성기실하니 그 실을 이루니 그러면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승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 실을 구하니 실성 변화하고 그래서 실을 그죠? 실을 이루어서 변화하고 외내 변통이라 그래서 바깥도 바깥을 바로 이 그죠? 바깥을 바깥도 이해 그래서 변통하는 것이라 바깥까지를 두루 볼 수 있고 먼저 여기 구하면은 이쪽 구하면은 여기 하나 구하면 당연히 바깥까지 이렇게 해서 이 내용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왈기 방 기회라 그래서 이미 그 방이 그죠 그 바깥을 방정이 한다라고 하느니라 하나 구하면은 바깥은 자동적으로 여기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천 양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땅은 기본적으로 네모난데 바로 둘이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혹 병 구고 실하니 또는 혹 아울러 구고의 그 실을 구고의 실을 아울러 쓰니 그러니까 자승이죠. 이구현이라 이로써 현을 구하느니라 실지 중에 그 실수의 속에는 내 구고지 분하되 구고의 그 나눔을 구하는데 병실 부정 등이라도 또한 그 아울러 바르고 균등하지 못하더라도 그 실을 아우름에 그죠? 그러니까 빗변의 그 자승이죠. 자승을 아우름에 그 정등 똑같이 바르고 균등하지 못하더라도 갱상취하하니 서로 그저 취하여서 그죠? 다시 서로 취하여서 같이 함께 하니니까 뭐 3, 4가 되건 뭐 5, 6이 됐건 이렇게 되니까 호유 등문이라 그래서 서로 간에 얻게 되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왈 반기 일구라. 그래서 한 개의 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일구라고 하는 것, 구라고 하는 것이니까 요거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요걸로 나누면은 여기 구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쪽도 또 구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기술은 그 방법은 구고 각 자승하니 그래서 각각이 자승하니 이를테면은 33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3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삼천양지니까 3으로 해서 각각이니까 3의 자승이니까 3, 3은 9 그죠? 3의 자승 그 다음에 4의 자승 하니까 4, 4, 16 그걸 아우르면 현이 되는 거죠? 빗변이 되는데 빗변이 어떻게 돼요? 그죠? 25가 되니까 5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25가 되고 그 다음에 감, 구어, 현, 위, 고지, 실, 16이라 그러면은 자 두 변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9를 뺀다. 어디에서? 현에서 9를 빼면 그 5의 자승 빼기 3의 자승은 얼마가 되고 그죠? 16이 되죠? 25 빼기 9 하면 16이 되고 옛날 중학교 때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 지금 수학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16이라 또 역시 감, 고, 현위, 구지, 실, 구라 하니까 현 25에서 고 4, 4, 16 빼면은 9의 길이 얼마가 돼요? 자, 그 3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자승 9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히 공반하여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해서 돌고 돌면서 삥 돌면서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나오고 다시 여기를 기점해서 다시 돌면 요게 나오고 다시 돌고 이게 나와서 가운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이 반을 그죠? 함께 하면서 득성 3, 4, 5라 각각이 다 3, 4, 5 여기도
뭐예요? 3, 4, 5. 그 다음에 3, 4, 5, 3, 4, 5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 1, 2, 3, 4, 5라는 것이 바로 생수가 되는 원리도 자, 이 정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로 이제 공부하는 게 이게 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이 수학자들은 이미 주역에 나온 얘기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주석을 뭐라고 하냐. 이때 반은 동력, 반환지, 반이라 이렇게 됐죠. 우리 여기 주역에서는 지금 돌석자로 돼 있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문회자나 강의자전이나 이전에 그 광운이나 모든 의문서적들의 그 반이라라고 하는 것은 돌석자를 쓰건, 그죠? 돌석자를 쓰건,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릇 명자로 쓰건, 그 다음에 나무 목자로 쓰건 다 똑같이 쓴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다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공통으로 하는데, 반환의 반이라. 그럼 이제 그야말로 순수하게 유학만 했던 사람들이 한나라 때도 그렇고, 이거 지금 수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알았는데, 후대 아마 성리학 쪽에서 요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공부들은 좀 안 하셨죠. 알았으면은, 진작에, 이게 바로 그 측량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형에 대해서 머뭇거린다 이 표현은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참 뭐죠? 반환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가 바로 치수 사업을 하는데 바로 뭘 중심으로 하느냐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죠. 여기 기주가 되는 거죠. 기주를 정리해서 먼저 뭐냐면 이쪽 위쪽부터 해서 그러니까 기주 약간 위쪽에서 태양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태양산으로 해서 동쪽으로 빙그르르 돌려서 마지막 이쪽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산이니까 딱 이쪽이 되겠구나. 이쪽부터 해서 빙글 어쨌든 요런 원리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요 밖에 나가서 이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정이라고 하는 거 반환이니 이거정이죠. 바르게 이거정 바르게 거참이 이롭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죠. 3, 4, 5라는 이치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거 전부 돌아다니는 치수사업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후죠. 이 건후.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보면은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대목들을 왜 공부들을 안 하셨을까요? 언취, 병, 감지하고, 그래서 아울러서, 취하여서 아울러 또, 감하고, 그죠? 덜어내고, 또, 적환굴. 그러니까 빙글빙글 적환이라고 하는 계속 돌리고, 그죠? 돌리면서, 그죠? 또 원 쌓으면서, 그 다음에 밑으로 계속 굽고 들어가는 거죠. 굴 하는 거니까. 적환이 굴 한다는 이제 시작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하고, 그죠? 우리가 38목도라고 하는 것도 하도수에서 이걸 3번이 3을 이쪽으로 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방식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환인 굴이 공반지위 개방이라.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개방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네모가 딱 열린 거죠. 개방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개방법이니 개방이라 그죠? 개방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지기일면이라. 그래서 그 한 면을 제함으로 한 면이니까 요 한 면은 다 빠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한 면 요거 제하니까 여기는 3이 되고 여기서 4가 되고 그죠? 이렇게 이쪽 면 제하면서 이쪽 어쨌든 해서 한 면 제해서 각각 어쨌든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3, 4, 5가 되느니라. 그 다음에 양거, 공장, 26온이 양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거 하나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밖에도 또 하나 나오는 거죠. 양구가 2개가 되는 거죠. 아까 규구라고 이거 곱자니까 그죠? 그 2개는 기본적으로 뭘 같이 한다? 요걸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구는 자 그 빗변이죠. 길이. 자 이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빗변의 길이 25 자승이 되는 거죠. 5의 자승을 공통으로 하니 바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적구 2개가 쌓인 거니까 그죠? 적구라고 우리 뭐 적분, 미분 적분 할 때 이제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양구라고 하는 것은 구, 고, 각 자승지 실이요. 구와 고가 각각이 그 자승한 그죠? 실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승한 실수이고 공장이라 그 빗변 길이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실지순이 그죠? 실수를 아우른 수이니 장이 시어 만사이 차 선진 기율례라. 그래서
모든 일에 그죠? 장차 베푸는데 바로 이러한 비유를 먼저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측량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로 우지소이 치천하자 차수지소생년이다. 그러므로 여기도 좀 해석 좀 잘, 우가 이로써 천하를 다스린 바는 그죠? 다스린 바는 이것이 바로 수를 낸 바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수를 낸 바입니다. 천하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수가 나온 것이고, 그죠? 그죠? 바로 수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역을 한다면, 그죠? 천하를 다스린 것은 결국은 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죠? 수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측량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천하를 평수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아주 주석이 잘 돼 있죠. 우치 홍수할세. 우가 홍수를 다스릴 때에 결류 강하하고 강수와 하수를 터서 물을 흐르게 하고 계속 물고 튼다라는 거였죠. 망산천지 형하여 산천에 그래서 지형을 바라보면서 정고하지 세하여 그럼 높고 낮은 그 형세들을 잘 살펴서 정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깎아낼 것인가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도천지 제하고 하늘을 삼킬 듯한 그죠? 하늘까지 삼킬 듯한 그 재난을 제거하였고 석 혼점지 액하여 그죠? 막 어둡게 빠질 점자가 되는 거죠. 어두워서 그 다음에 이리저리 그 다음에 그냥 어지러운 이렇게 하면 혼점의 어지럽게 빠지는 그러한 재앙을 다 풀어서 진동주어 해이 무침닉하니 저 동쪽으로 하여금 동쪽으로 하여서 바다로 물을 빼고 그래서 침닉 서로 간에 가라앉고 그저 침수되는 것을 없게 하였으니 이것이 구고지 소유 생냐라. 그래서 구고가 말미암아 나오는 바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구고가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 어쨌든 구고를 통해 가지고 바로 치수 사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가 바로 뭐냐 하도수도 아니면 하도란다 낙서구궁수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이치도 쭉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요 그림은 애초에 원전 책에 나오고 그 밑에 보면은 CTX ORG 그런데 얘네들이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이 지금 아까 설명했던 쭉 내용들을 그 안에다 담아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저 건물 높이 얼마인지도 잴 수가 있죠. 간단하게. 거기 요 밑에 제 내용이 6번 맨 밑에 나뭇가지 하나 들고서는 나무 높이 재는 방법이에요. 나무 높이뿐만 아니라 저 건물 높이 얼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재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어디 가보면 이거 많이 애들 하느냐면은 요새 뭐죠 생태 답사 해가지고 산 같은데 가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자원봉사자들 숲 해설가 숲 해설가들이 이 방법 많이 씁니다. 애들한테 저 나무 높이 얼마쯤 될까 그러면 이제 손 안에다 딱 작은 나무 하나고 나무에서부터 나까지 거리 재고 내 키 재고해서 빼면은 나무 높이 쫙 나와요. 이 방법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그건 제가 덧붙여 놓은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술의 둔꾀의 반환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그냥 머뭇거린다 주저한다라가 아니라 뭐예요? 반을 표대로 세워서가 되는 거죠. 반을 표대로 하여서 바르게 지금 쭉 제도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뭐 어떤 놈 더 이쁘다고 뭐 더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할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